여러분,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저 높은 빌딩들 있잖아요? 아니면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의 그 수많은 상점들, 이런 것들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고 궁금해 본 적 혹시 없으신가요? 이게 뭐 그냥 뚝딱 하고 생겨난 건 아닐 텐데요.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 환경은요, 정말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아주 거대하고 위험천만한 베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성공하면 뭐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확 바꾸는 거지만 실패하면 그냥 막대한 손실만 남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궁금해지죠? 이 엄청난 베팅은 대체 누가 또 어떤 방법으로 성공시키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. 네,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? 부동산 개발. 도대체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. 바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. 그러니까 원래 있던 땅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일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. 유명한 부동산 학자죠. 레리 워퍼드는 이걸 토지를 준비하고 건물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. 말 그대로 텅 빈 땅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인 셈이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부동산 개발을 그냥 건물 짓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좁은 의미로 보면 물론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거지만요. 넓은 의미로 보면 그 안에 아이디어를 내고 돈을 끌어오고 그리고 결국엔 이윤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비즈니스 과정이 다 포함되는 거죠. 한마디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,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럼 이 복잡한 과정의 한가운데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? 네, 바로 개발자, 우리가 흔히 디벨로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. 이 디벨로퍼라는 사람들은요, 그냥 건물을 짓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. 이분들은 아이디어 구상부터 자금 조달, 건설, 분양까지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,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존재입니다. 수많은 전문가들을 조율해서 하나의 멋진 교향곡, 그러니까 성공적인 건물을 완성시키는 거죠. 이 대단한 지휘자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 핵심 역량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, 정말 완벽한 땅을 확보하는 능력. 둘째,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끌어오는 능력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의 뚜렷한 비전으로 엮어서 실제로 실행해내는 능력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역량이요. 이게 바로 부동산 개발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틀, 이름하여 개발의 3대 핵심 요소로 이어지는 겁니다. 그게 뭐냐면요. 바로 부지 확보, 자금 조달, 그리고 기획 및 실행. 이 세 가지입니다. 어떤 개발 프로젝트든 간에 이 세 개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보면 거의 정확해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자, 첫 번째 기둥 부지 확보입니다. 개발자들은요, 땅을 살 때도 그냥 사지 않아요. 아주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데요. 예를 들어 대금을 100% 한 번에 주고 바로 사는 완전 매입. 이건 당연히 땅 주인이 제일 좋아하겠죠? 반면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후불식 매입을 선호하고요. 그 외에도 계약금만 딱 걸어놓고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하는 불안전 매입이나 공공기관이 주로 쓰는 연부 매입 같은 방식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카드를 꺼내드는 거죠. 자, 다음은 두 번째 기둥, 바로 자금 조달입니다. 뭐니 해도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.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아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바로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. 쉽게 말해서 내 돈이냐, 남의 돈이냐 이겁니다. 이 둘의 차이점은 정말 중요합니다. 먼저 자기 자본, 즉 에쿼티는요. 투자자들하고 나중에 이익을 나누는 대신에 실패했을 때의 위험도 같이 부담하는 돈이에요. 개발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. 반면에 타인 자본, 우리가 부채라고 부르는 건데요. 이건 프로젝트가 성공하든 말든 무조건 원금이랑 이자를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. 위험 부담은 온전히 개발자가 다 져야 하지만 대신 성공했을 때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. 바로 기획과 실행이죠. 이 단계에서 개발자는 정말 여러 개의 모자를 동시에 써야 합니다. 전체 과정을 지휘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였다가 돈을 구해오는 펀드 매니저가 됐다가 또 온갖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리스크 매니저 역할까지 다 해내야 하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이 위험 관리,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개발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모든 개발 프로젝트는요, 사실 한 발 한 발 조심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나 마찬가지거든요. 자, 첫 번째 위험 요소,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. 보통 프로젝트 하나가 몇 년씩 걸리잖아요. 근데 그 사이에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갑자기 확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예상했던 수익은 줄어들고 심하면 사업 자체가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시장의 변화입니다. 지금 당장은 엄청 잘 팔릴 것 같은 아파트나 상가도요, 몇 년 뒤에 완공됐을 때 사람들의 취향이나 트렌드가 싹 바뀌어버리면 순식간에 텅 빈 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. 세 번째는요, 정말 예측하기 힘든 법률 리스크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한창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관련 법이나 규제가 바뀌어서 설계를 전부 뜯어 고쳐야 한다? 이건 뭐 고스란히 비용 증가로 이뤄지는 거죠. 결국 모든 개발 사업이라는 건 시간과 돈,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불확실성과 싸워나가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공은 이 모든 위험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,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다시 좀 더 큰 그림으로 돌아와 볼까요?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부동산 개발은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아주 복잡한 비즈니스라는 점. 둘째, 개발자는 부지, 자금, 실행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다루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젝트는 금융, 시장, 법률 같은 수많은 위험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아주 힘든 여정이라는 점입니다. 네,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 도시 공간, 이게 바로 이렇게나 치열한 과정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 공간,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